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가 또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1월 연초죠. 23년 연말과 딱 1월 1일 날 굉장히 거칠게 강하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삼성전자가 이 8만전자 흐름을 만들던 때에 이 고점을 금일 경신하면서 코스피가 어느덧 2700포인트 목전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되었었는데, 이 밸류업 기대감, 이 밸류업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시장 매수세가 정말 거침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수급으로 밀어붙이면서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군들을 다 끄집어 올리는 모습 속에서 일단 코스피가 코스닥을 압도하는 흐름 속에 오늘 장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26일 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저는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에 초집중을 하면서 매수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처 종목군들을 사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보니 오늘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에 약간 아쉬움도 참 많았던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전략은 두 가지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없다면 여전히 대장주 관점에서 현기차, 그리고 지주사로 올라왔던 삼성물산,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의 배당락 이후의 시장을 지켜보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월부터 2월까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현물 매수가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선물도 역대급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 포지션 상에서는 상방도 끌고 올라가지만은 하방의 포지션을 점점 구축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26일 날 뭐 세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는 한 차례 큰 하락을 코스피 이런 이 밸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맞이하겠죠. 그 당시 이러한 하락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지켜보면서 코스피 레버리지 전략을 그때 써보면 될 것 같고, 종목 단에서는 여전히 지금의 대장 종목이 그때 하락을 하더라도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차 강한 반등이 그러한 종목군들 주도주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밸류업 기대감, 대형주 수급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소라, 신드롬의 연속성이 과연 나올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고요. 시장의 강한 종목 위주로만 각 파트별로 엄청나게 땡기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 안에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6일 이후 코스닥의 대반등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지금 잘 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이라도 잘 들고 잘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키맞추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에 우리는 배팅을 하자라고 말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전주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뭐 미국 시장 보면은 뭐 나스닥 0.8%, S&P 0.48, 다우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뭐 코스닥 약세 출발이나 코스피는 약간의 갭 상승 출발로 스타트를 끊었고, 코스닥도 반등은 하긴 했지만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치고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코스피가 이제 장중 선물을 1조 이상 그리고 현물 꾸준히 매수하면서 뭐 1조를 땡겼기 때문에 1조를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압도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미증시 전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장마판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 발표가 26일 확정되면서 코스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어 금일도 코스피 중심의 수급이 집중된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 돌파를 하며 지수 52주 신고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상장기업, 공기업 또한
주주가치 재고를 요구한다라는 보도와 함께 관련 7대 공기업이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다 보니까 바로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코스피 기준 26일 발표 전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전적으로 수급이 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밸류업을 본다면 수급 트레이딩 성격의 퇴로를 준비하시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 코스피 레버리지는 추후 분명 최근 급등에 따른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과 배당락으로 인한 기회가 한 차례 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락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했을 때 여전히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이제 26일 날 발표를 하고 4월에 최종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그 추후 시장에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코스닥 기준 2차전지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지수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뭐 종목 장세는 매우 강력하게 최근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하락이 나올지 상승할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가의 위치나 복합적으로 볼 때 빠질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 반도체가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코스피로 집중된 수급에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고른 수급이 없이 특정 종목에 몰아서 들어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딱 그러한 종목만 대응하고 나머지는 홀딩 상태에서 기회 되면 종목을 사는 전략이 최고 베스트 전략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찌되었건 26일 이후 코스피 차익 실현 물량은 코스닥으로 올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은 그때 반등을 이어가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주식을 하다 보면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것, 세상에 없던 것 등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저도 앞으로 그러한 키워드에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종목을 많이 풀어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원격 의료 아침에 시가가 굉장히 높게 출발한 가운데 일단 오전까지는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이 경제부총리에서 전면 비대면 허용한다라는 이슈에 다시 한번 인성정보라든지 케어랩스가 강세를 보였다가 인성정보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렸고, 케어랩스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좀 크게 밀리면 볼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그 두 가지 관점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와 의사협회가 타협을 해버릴 수 있는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간에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라 AI 저도 어제 좀 봤습니다. 기존에는 4초의 영상 편집이었다면 지금은 1분 가량의 동영상을 생성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어도비가 폭락을 맞았고 광고업계에서는 울상과 걱정이 엄청 큰 상태입니다. 사실 국내 기업으로는 마땅하게 엮을 건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고,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좀 고민하다가 그냥 잘 모르니까 이쪽 섹터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키네마스터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이노 대비 이제 MS의 이노 코덱, 그러니까 영상 만들 때 뭐 필요한 코덱을 납품 중이다라는 이슈로 장중에 24% 시외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즉 MS에 엮어서,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4x4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이 XR 비전 프로 뭐 이런 쪽에서 영상 관련된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바꿔주는 이 픽셀 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도 동영상 생성 AI 관련된 부분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AI 섹터가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고 장중에 종목군들이 뭐 이리저리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된 기업들이 대장이었습니다. 즉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SP소프트 또한 SPLA라고 해서 이 라이선스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이 다트에서 공시상으로 볼 때 75%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뭐 저점 대비해서 200% 가까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분명히 나올 건데 그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거는 저는 따지지는 않고 그냥 들어온 돈의 크기에 비례해서 종목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시장의 광기에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죠. 최근에 SP소프트도 말 그대로 광기의 종목이고 엔캠 정말로 30만원을 넘을지 저는 몰랐는데 와 오늘 32만원 까지 올라갔으니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엔캠은 떨어지면 저는 분명히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회사에 대한 이 애착도 많고 분석도 많이 했는데요. 일단 틴치라는 회사와 엔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틴치 중국의 틴치의 주가는 2021년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죠. 엔캠은 가만히 있다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점점 서로 간에 비슷해집니다. 얘는 영업이익 1조 2천억이고요. 영업이익 1조 2천억.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PM 영업이익 20%. 시장이 안 좋아도 좋을 때는 41%까지 나왔고요. 근데 엔캠은 TNC가 없는 걸 가지고 있죠. IRA라는 하나의 제도적 보호장치에 의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캠을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은 이러한 보호장치에 의한 상승이 미래 이익을 이제 당겨서 오는 부분이죠. 이 광기의 끝이 중간에 분명히 나오겠지만은 이 미래의 이익, 미래의 이 긍정적인 기운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눌림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고 보통 급등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항상 끝에는 정지, 급등, 정지, 급등 하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던 구간에서 다시 힘 모으고 또 올라가고 힘 모으고 또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매매해 볼 수 있죠. 왜?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장중에 낙폭을 하더라도 반등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매매는 해보는데 투자로는 절대 지금 접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투자로 접근 하다가는 단기 폭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레이딩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자, 엔캠이 정지 들어가니까 뭐 시간에 솔브레인 홀딩스 뭐 후실적 발표와 함께 좀 상한가 들어가고 광무, 중앙 D&M 관계사로 좀 급등하는데요. 얘들은 전부 다 엔캠의 흐름에 의해서 급등락을 반복할 겁니다. 엔캠 하나로만 보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HLB도 엄청난 종목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오늘 뭐 새롭게 이 정부의 이 공기업 관련해서도 주주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슈로 또 급등을 좀 시켜 놓았는데요. 이런 부분들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테마성 대장주죠. 이 정도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좀 특이한 종목이었는데 저도 하루 종일 강세를 보여서 왜 가나 했더니 노칭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진 테크놀로지가 실적도 괜찮은데 노칭 금융을 삼성 SDI는 일단 독점이고 SK 엔솔에 LG 엔솔에 60%, 그다음에 SK온에도 조만간 추가 공급사가 확정될 수 있다라는 이슈에 일단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바닥권 상한가라 좀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밸류 프로그램 최대장주는 현대차죠. 현대차. 일단 현대차 이러한 11선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저항 구간에 돌입해 있는데요. 대형주는 항상 이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기아가 최초에 먼저 신고가를 갔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보통 대형주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삼각 수렴이 많고 결국 돌파는 수급으로 돌파를 나오는데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막히면 또 빠지는 수가 있겠죠. 결국 핵심은 5일하고 10일 이러한 이평선이 완벽하게 깨지지 않는 구간에까지만 보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11선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21선까지 밀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한 각각의 기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지수사들의 상승이 좀 보여지는데요. 금융주의 하나 금융지주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종목군들이 돌파봉이 있는 자리 내려오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이 월봉의 윗골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16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15만 원 이 이평이 겹쳐 있는 구간들 뭐 15만 3천 원이라든지 이런 지지 구간에서는 급락을 하게 되면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딱 그 선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마땅히 저는 메리트를 못 느껴서 아니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이미 놓친 거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 때 미리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 종목은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봐봐야 되겠죠. 코스피 레버리지도 지수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5,500원 구간에서 이런 지수 레버리지가 이제 이미 2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더 큰 상승이 나오겠죠. 어찌됐든 이걸 한 방에 못 넘고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코스피 레버리지를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단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적절하게 이쪽을 매수해서 레버리지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정부 정책이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또한 이번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의 강도가 매우 세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사는 전략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이어서 넘어갈게요. 일단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어제 시간 외에서 사실 인성정보랑 저는 케어랩스는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비케어는 전략 매도를 좀 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일단 케어랩스가 갭을 시가 갭을 굉장히 높게 떠줬죠. 거의 19% 떠서 시가에 좀 팔고 나머지는 조금 위에 꺾이려고 할 때 조금 위에서 팔고 말았었는데요. 굉장히 좀 수익률은 높게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26.5%인가 27% 정도 매도를 하고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성정보도 오늘 갭이 나쁘지 않았어요. 갭이 11.59%였는데 갭 보고 추가 상승 할 때 일부 팔고 밀릴 때 나머지 정리하면서 세 번에 좀 나눠서 잘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군들은 거래 대금이나 뭐 다 괜찮은데 약간의 D-Day가 남아있는 종목인지라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일단 신고가를 만든 종목과 시장의 대장 종목으로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강력한 수급에 뒷받침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내일 지켜는 봐볼 것 같고요. 케어랩스는 이 현상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매매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SP소프트 일단 오늘도 사실 매매를 잘 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아침에 이렇게 보고 돌파할 때 따라붙어야 되는데 매매를 못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에 개파락 출발하더니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고 엄청 세게 뜨겁게 올랐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들어갔다가 뭐 한 2% 약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신규주기 때문에 뭐 뚜렷하게 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강력한 지지 구간은 분명히 만들어 놨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이제 단순 신규 상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AI를 붙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죽지는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 하에 종목을 좀 접근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급락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하락할 때 이 눌림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매도세가 멈추는
그걸 좀 지켜보고 매매를 좀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올라가다 장 막판에 장 막판에 이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반등할 때 뭐 일부씩 했는데 이게 한 2% 정도 되네요. 여기서 이 정도가 왜냐면 보합권까지 떨어졌다가 얘가 보합권까지 떨어졌다가 4% 반등이기 때문에 뭐 이 반등폭이 5% 반등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내일도 SP 시스템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강했던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종목군들이 최근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군들 많이 밀린다면 11선 라인 언저리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가온칩스나 오픈엣지 정도에서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일단 또 다시 박스권 돌파하고 하나의 박스권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윗꼬리는 달긴 했지만은 죽진 않았죠. 더 가려는 지금 모습을 좀 보입니다. 월봉상 신고가를 만들고 14만 8천원 근처가 중요한 구간인데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보이지 않는 구간으로 향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월봉상 이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큰 폭의 돌파도 나와버릴 수 있는 구간이라 SK하이닉스는 좀 지켜보고 있고요. 나머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종목군들을 잘 봐봐야죠. 미래에 어떤 종목군들이 잘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로봇 같은 관련해서 이제 뭐 유로메카도 이런 구간들 지켜보면서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뷰노나 코어라인 소프트나 많이 밀릴 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나 많이 밀릴 때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4x4가 스코넥하고 두 종목을 같이 이제 AI 관련해서 그러니까 XR 관련해서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코넥은 지지부진 해버리고 4x4는 완전 대장으로 용소숨 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80% 70%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4x4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말 그대로 악재에 의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단기에 이 3일선과 5일선을 깼다라는 거는 이 20일 이평선까지 눌릴 가능성도 있고 이때의 21선은 우상향으로 바뀐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21선이 역배열로 그러니까 그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이 하락의 깊이가 컸습니다. 지금도 이게 기울었죠. 이거를 옆으로 눕히려면은 중간에 급등이 막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면 횡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엔캠 기준에서는 지금 완전히 과한 상승이 나왔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제 그에 따라서 후발로 좀 올라가는데 시간에 급등은 좀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광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제 엔캠과 관계사로 인해서 좀 올라오는데요. 엔캠이 정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여나 내일 그러한 정지로 인한 수급이 광무에게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광무 정도 그냥 뭐 관심 삼아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관심 삼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의 중심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다수 포진이 되어 있죠. 결국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도 오늘도 시장에서 여전히 그러하던데요. 뭐 강한 애들 위주로만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소라 AI가 과연 얼마나 파급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도비가 폭락했을 정도면 이 임팩트가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키네마스터가 바닥권 상한가가 좀 나왔는데 굉장히 빠르게 얘도 상이 오전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오오오 하는 순간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오후에 좀 풀리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부실주죠. 얘는 부실주인데 일단 바닥권 상한가라 뭐 역배열이고 저항도
이런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매물을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물 맞고 뭐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서 며칠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노뎁도 중간에 이제 뭐 기사가 나와서 저도 일단은 MS 해서 기사 보고 한 2번 정도 매매를 하고 말았는데, 이노뎁도 과거에 이제 이때 올라왔을 때는 홀로렌즈라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이슈로 올랐는데 이노코덱으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MS와 관계사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라이브 방송 가입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